재산 관계를 정리하는데 너가 한 게 뭐냐, 이혼해도 돈 못 준다, 당장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면 신분관계를 정리해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재산 분할입니다. 부부간의 결혼 생활에서 형성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어느 한쪽은 경제활동을 하고 어느 한쪽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른바 전업주부의 문제죠. 요새는 또 전업주부가 남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성분이 가정에서 그 주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건 그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부부 생활하면서 특히 전업주부로 남편 아침 해주고 저녁에 들어오면 꿀물 타주고 술 먹었을 때 또 일요일 날 또 빨래 해주고, 예? 이런 거 다 해주면서 그 정말 몇십 년 동안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깥 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혼 문제가 불거졌을 때 뭐 너가 한 게 뭐냐 이렇게 좀 막말도 하시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결혼 생활 중에 같이 형성했던 재산, 뭐 투자든 아니면 뭐 월급을 통해서 저축을 통해서 번 돈이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되고요. 형성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유지한 공로도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남편이 갖다 준 돈을 남편 몰래 계속 이렇게 사이드로 저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년, 2년, 5년, 10년 되면 커지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죠. 예.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따로 아예 남편 몰래 보관하기도 하죠. 그래서 재산 분할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산 분할 재판을 하게 되면 서로의 재산을 이제 다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재산 명시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쌈짓돈을 딱 차고 계시면 누구도 몰라요. 금융권에 안 넣어놓고 정말 냉장고에 넣어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긴 하지만 비밀만 유지된다면 그냥 혼자 갖게 되는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또 부부 사이에 또 이렇게 또 치사하게 또 비밀로 이렇게 냉장고에 돈 넣어놓고 막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또 남편이 냉장고 문 열었다가 또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거 상한 건 줄 알고 또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냉장고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20, 30년 결혼 생활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하고 싶은데, 여러 사유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뭐 밖에서 일하는 뭐 특히 남자 쪽이 나눠줄 재산이 없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아, 내가 이혼하면 어떻게, 난 돈도 못 벌었고 그다음에 당장 직업도 없고, 연세가 드시면 이제 당장 어디 취업하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이혼해도 당장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재산 분할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재산 그 분할 비율이 그 반으로 50대 50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하러,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전업주부라서 이혼을 망설이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혼 사유가 있다고 하시면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재산 분할 시에는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상속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어떤 우연찮게 얻게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니까 일단 파이가 어떤 건지를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할 때 그 분할 대상 재산, 그 파이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파이를 정하시고 그 파이를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이냐. 요게 이제 정해지면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혼도 그러는데 둘 사이에 합의가 되면 그 법이 관여하질 않아요. 근데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이 더 달라, 난 못 주겠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유모차 이걸 나누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유모차의 소유권을 갖고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재산적 가치보다는 감정적인 문제죠. 예. 왜냐? 이게 부부가 정말 무촌 아니에요. 촌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 세상에서 제일 가깝거든요. 근데 서로 그런 이혼 감정이 생기면 딱 등을 돌리는 순간 다시 만나려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려면.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기 때문에 유모차를 나누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 하여튼 헤어질 때도 깨끗하게, 만날 때 사랑했으니까 헤어질 때도 좀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이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면 위자료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거든요. 근데 위자료 그러면 꼭 뭐 이렇게 불륜 관계에서 뭐 이렇게 상대방한테 위자료 지급하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위자료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신적 손해를 준 상대방한테 그 위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자분이 잘못했으면 남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남자가 잘못했으면 여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3천만 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혼을 결심하시더라도 만약에 재산이 없다. 그리고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어떤 뭐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전혀 받으실 수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아이 문제만 미성년 아이 문제만 정리하시고 둘 사이 이혼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사실상 이혼 상태로 사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별거든 아니면 한 집에서 각방을 쓰던 이렇게 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실 때는 과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내가 재산 분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좀 살피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에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